속어려움이 다시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인 화난 일본에 받은 대로 갚아준다. 일본의 역수출 규제. 모든 것이 그들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소재 확보를 위해 일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일본의 한 유력 언론이 한국 주장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일 반도체 한일 상호 의존성 여전해 무역 통계가 나타내는 문정권의 허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기회로 한국 정부는 관련 부재의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주장하는 만큼 탈일본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니케이는 무역 통계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상호 의존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2019년 이후의 한일 무역 통계를 분석하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의존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8년 6,685만 달러였으나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급감해 2020년 937만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0년 1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신문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는 명확하게 하락했다며 일본 업체인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에 대한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 제품의 불화수소로 대체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은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한국 정부는 벨기에에서 수입이 늘면서 대일 의존도는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벨기에는 일본의 JSR 자회사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 제품을 쓰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벨기에가 일본에서 수입한 포토레지스트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니케이는 설명했다. 이어 불화폴리미드의 경우 한국 정부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불화폴리미드의 대체 소재로 초박막 유리를 채택해 일본에서의 수입은 사실상 제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초박막 유리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재로 삼성이 출하하는 스마트폰 3억 대 중 폴더블 폰은 약 1%에 불과하다며 그 외의 스마트폰에는 불화폴리미드가 사용되고 있다고 고집었다. 그러면서 불화폴리미드의 대일 수입액은 2021년 1에서 6월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한 4,430만 달러였다고 했다. 신문은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핵심 100개 품목에 대해 대일 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는 구실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수지에서 적자액이 사상 최대인 상대국은 바로 일본이라며 원유를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크다고 했다. 한국의 2020년의 대일 무역 적자는 2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2021년 1에서 6월은 반도체 제조 장치가 늘어 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러한 무역 통계를 보면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탈일본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는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이 10조엔, SK하이닉스가 3조엔, LG디스플레이가 2조엔가량인데 비해 일본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키오시아 홀딩스의 올해 매출은 불과 1조엔 남짓으로 소재와 장비 구매자로서 한국의 존재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오히려 삼성 등에게 공급망의 단절 위험을 인식시켰다며 한국 업체들이 일본계 거래처에 한국에서의 생산 확대를 요청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성, SK, LG 등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소재 분야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각 변동을 간과하고 한일 간 정치 대립을 계속한다면 일본 기업은 머지않아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 대선이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앞날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도 현 정부처럼 국산화 추진을 계속한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연구를 지속한 한국 기업은 자리를 잡고 기술을 축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한국이 수출 많이 하는 103개 품목을 모두 대체 가능.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책으로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였고 수입 대체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우리의 대일 수출 규제가 일본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기대도 퍼지고 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까? 본지는 13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2018년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전체 품목의 목록을 받아 분석했다. 국제통일상품 분류 제도 코드로 총 3,943개 품목에 이른다. 이 중 일본의 작년 전체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으로부터 연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은 103개였다. 103개에는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비전략물자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되는 반도체와 OLED는 103개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